지난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어? 오르면서 그 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반전이 된 것 같아. 변했거든? 뭐 특히나 그 내가 보는 경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그동안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네가티브한 그런 멘트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지난주에는 테슬라 칭찬 일색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테슬라가 전반적인 미국 주식을 끌고 주도적으로 가고 있다. 막 이런 식의 멘트들. 뭐 들으면 기분이 좋기도 한데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 뭐 원래 주가가 내려갈 때는 네가티브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올라가면은 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아, 그렇지. 그렇긴 하지. 예, 음, 이해는 하는데 음. 또 뭐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저렇지?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지난주 주가 상승률이 역대 테슬라 주간 주가 상승률의 두 번째 기록이라고 하더라고. 그만큼 이제 가파르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른 한 주였고, 물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200 미치니까 아, 아직. 그러니까 그것도 남들은 많이 올랐다는데 내가 보면 뭐 이게 뭐 200도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지? 이런 느낌도 있어. 그렇지만 이제 100불 초반대에 있었던 것이 지금 180불 근처까지 왔으니까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주가 상태가 된 거지. 과연 실적 발표와 어닝콜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었을까? 뭐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봤단 말이야.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아, 왜?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 명확하게 어떤 것이 마음에 들었을까? 어떤 것이 이렇게 반전을 일으킬 만한 요소였을까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내 대답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동안 어처구니 없이 떨어졌잖아. 어처구니 없이 떨어져서 아, 이제 좀 올라가야겠는데 어떤 올라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구실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음, 그거를 딱 요번에 실적 발표가 그래 실적 발표했으니까 한번 올라가 줘야지 이러면서 올라간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됐다 있지. 구실. 뭐 반전이 필요한 시기였었는데 사실 주가가 워낙 터무니없이 많이 빠졌고, 어처구니 없이 떨어졌잖아 음, 그동안.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200달러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언뜻 했었고, 분위기상. 근데 이렇게 100불 초반대까지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내 그치 한 입장에서도. 번도 우리가 주식 분할 전의 가격으로 생각을 해보면 500달러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마음의 그 준비를 항상 했었거든. 그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420달러, 주식 분할 전에 420달러, 그게 뭐 상징적인 그 주가 가격이기도 하고, 420달러가 그 S&P, 아마도 내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S&P 500에 들어가기 직전의 가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분할 후 가격으로 따지면 140, 분할 후 가격으로 따지면 140이 얼마인가? 맞지. 140이 맞지. 420이니까 140 맞지. 그래서 나의 마음속의 마지노선, 그것은 140달러였는데 101달러, 그러니까 최저점은 101달러였어. 그래서 와, 그거는 좀 심리적으로 상당히 타격이 큰 하락이었고, 내 입장에서도 40달러의 갭이 있군. 뭐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이 돼서 180달러 금방까지 갔으니까, 어쨌든 뭐 바램은 빨리 200달러 위로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유, 플리스. 그래서 실적 발표 내용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 일단 그 가이던스를 보면 180만 대를 생산하겠다, 뭐 생산하겠다라는 것이 판매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180만 대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보면, 그만큼을 팔려니까 생산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쌓아놓겠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최대 생산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테슬라가.
그것이 이제 올해도 역시 가능한 한 많이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일론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Q&A 때 200만 대도 가능하지만, 생산 캐파를 봤을 때 200만 대로 가능하지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180만 대로 제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180만 대면 하루에 몇 대를 생산해야 되는 것 같아, 당신? 180만 나누기 365 하면 되니까 5, 음. 6 아니지 6, 38 한 5천 대 조금 더 될 것 같네. 계산 빠르네. 그렇지. 그러니까 180만 대면 한 달에 한 15만 대씩 생산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5천 대 정도씩 생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더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쉽게 뭐 100만 대, 200만 대, 300만 대를 얘기하지만 하루에 5천 대씩 생산을 해야 되는 숫자야. 그렇지. 전혀 감이 없는. 그래서 와, 그런 단계까지 테슬라가 벌써 올라왔구나, 어느덧 그런 생각도 대견하네.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생산을 해주면 사실 그게 이제 50% 증가는 아니지. 왜냐하면 작년에 130만 대를 판매를 했기 때문에. 130만 대면은 60만 대 더 하겠다는 거잖아. 아니지, 50만 대지. 180만, 50만 대. 50만 대면은 그러네. 50%는 안 되고 한 40% 조금 넘겠네. 그러니까 작년 정도를 유지하겠다라는 것 같아. 잘하면 200만 대를 했을 때는 50%가 넘는 그런 200만 대 하면 좋겠다. 뭐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일론이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지만 어떤 주변 상황, 서플라이 체인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가 터졌을 때는 우리도 그것을 컨트롤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80만 대로 제시한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런 거고, 수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론이 들어가는 말을 하면서 수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먼저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1월달 주문량을 보면 생산량의 속도에 비해서 2배의 주문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그것은 이제 가격 인하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수요가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2배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 너무 많은 주문이잖아. 많지. 왜냐면 이 속도로 계속 1년 동안 진행이 되면 그 주문 후에 배송이 1년이 걸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을 통해서 그런 주문 그 속도를 조절을 할 거인 거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문에 대한 걱정은,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걱정은 접어둬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걱정은 벗어버리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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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웃고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투의 얘기를 했어. 영어 그 문구를 보면은 that concern to rest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딱 들어보면 뭐 걱정을 뭐 묻어둬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벗어 던져도 된다. 수요에 대한 걱정은 벗어 던져 버리고 걱정은 묻어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단 일론이 말이야. 다 팔 거야 알아서. 뭐 그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를 사려고 하는 사람 많다. 응? 나 테슬라 사기 싫어. 그래도 속 마음은 테슬라가 비싸서 안 산다는 거지.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면 난 테슬라를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조정을 통해서 수요 창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 관건은 그거겠지. 어떻게든 가격을 조금씩 계속해서 내려서 그 풀을 확장을 하는 거, 수요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그 근데 가격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뭐 가격 가지고 테슬라가 요번에 뭐 가격을 많이 할인을 해서 뭐 수익이 줄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가지고도 말이 많잖아. 음, 근데 사실 우리가 딴 차 살 때도 보면은 그 매장 가면은 거기에서 내고를 많이 해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걔네들은 가격을 다운을 하는 거고 다른 회사들은 우리 그 5년 전에 BMW 걔도 거기서 20% 내고 받고 샀었잖아 사실. 근데 공식 가격은 그게 아닌데 음. 거기서 해줘. 그거나 테슬라처럼 공식적으로 그래 이 가격이야. 그리고 내고 없는 거나 사실은 그게 그거거든. 그 테슬라가 상당히 투명하게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일론이 계속 강조를 했었고, 우리는 디스카운트는 없다, 개별적인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테슬라의 정책이고. 나는 있잖아. 그게 더 훨씬 깔끔하거든. 내가 느끼기에는. 음, 왜냐면은 그 20% 내고를 받으면서도 음. 디스카운트를 받으면서도 왠지 딴 사람 30%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찝찝함이 남아 있었었거든. 음. 근데 그냥 공개적으로 우린 이만큼 모두에게 깎아줘. 그리고 개인적인 거 없어. 얼마나 깔끔해. 근데 이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제 샀을 때 가격하고 오늘 그 다음날 샀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투명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우리 가격을 조절을 하면 수요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그렇게 가격을 낮추면 수익성이 이제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과 토론이 계속 이어졌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 그로스 마진, 자동차 판매 마진이, 그로스 마진이 30%뭐 이런 를 넘을 때도 있었는데, 2021년 같은 경우에 4분기 때는 뭐 크레딧이나 이런 부분을 빼면 25%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1분기 때는 가격을 더 많이 낮췄으니까 20%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냐라는 뭐 그럴 얘기가 수도 있었어. 있겠네. 왜냐면은 자동차 가격이 뭐 10% 정도 낮춘 거니까. 그로스 마진은 20% 이상이 유지될 거다라고 대답을 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앞으로는 오퍼레이팅 마진, 그 영업이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 부분을 봐달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뭐 그 부분이 맞을 것 같고, 뭐 그로스 마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10% 중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익을 창출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 그 얘기인 거지. 뭐 그 얘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의 그로스 마진이 떨어지더라도 영업이익률을 높게 유지하겠다라고 한 얘기는, 자동차 가격은, 판매 가격은 조금씩 떨어뜨리고, 당신 말대로 이제 부가적인 부가적인 수익들을 수익들 FSD 판매 수익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해서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겠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시키는 것을 앞으로 하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 10% 중반, 뭐 장기적으로는 나는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영업이익률을 그런 수준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자동차 판매를 계속해서 늘리면서 영업이익률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 수익은 계속해서 늘어날 테니까.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잖아. 그 무슨 회사인데? 소프트웨어 회사, 로봇 회사잖아. 당연히 되겠지. 뭐 이제 그래서 영업이익률, 그로스 마진 보다도 영업이익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테슬라가 얘기를 한 거고, 투자자들한테 우리도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이제 일론이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시가총액 1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또 한 번 얘기를 했고, 뭐 FSD에 대해서 중요성, 그것의 엄청난 파급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약간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 하드웨어 3를 장착하고 차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FSD 하드웨어 3. 근데 하드웨어 4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최근에. 그래서 하드웨어 4를 올해 그러면은 하드웨어 4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뭐 모델 3 변경 모델을 내놓으면서 하드웨어 4를 장착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루머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사이버 트럭에서부터 하드웨어 4를 연말쯤 되겠네 그러면? 연말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겠지. 근데 이게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 되나? 그럴 이슈인 게, 하드웨어 그게 좋은 소식만은 아닌 거야? 이게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왜냐면은 하드웨어 3를 사고 그러니까 FSD를 구매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하드웨어 3를 장착한,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말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 3를 하드웨어 4로 교체하기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 호환이 안 된다고? 아니, 보통은 이제 하드웨어 2 있을 때 FSD를 구매한 사람들은 하드웨어 3로 바꿔줬거든. 컴퓨터를 바꿔줬어. 아예. 그때. 근데 지금 하드웨어 4로 가는 과정에서는 하드웨어 3에서 FSD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하드웨어 4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기는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니네는 구형 컴퓨터 그냥 써라 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문제는 그 FSD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하드웨어 3를 달고 그 기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 하드웨어 3에서 FSD가 완성이 되지 않았어. 혹은 완성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아, 그렇다면 하드웨어 4가 필요한데 음, 그걸 안 바꿔주면 그거는 불만이지. 논쟁의 소지가 있겠지. 어. 나는 이제 FSD가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되는 것만으로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 또 그렇게 마케팅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하드웨어 3에서는 안 돼. 하드웨어 4가 돼야지만 돼.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환불을 요청하거나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지. 사기꾼 소리도 나오겠고. 근데 이제 일론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아니라 하드웨어 3도 충분한데 아, 하드웨어 4는 걔보다 조금 똑똑할 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조금씩 나아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일론의 말대로. 근데 그거는 아니지. 아, 충분하다. 3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사람들은 똑똑한 거 갖고 싶지. 4에서 5 나오면은 5 갖고 싶은 그럼 거고.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그러니까 차를 교체를 해야지. 다만 이제 하드웨어 3에서도 어느 정도 그 FSD가 구현이 되는 것을 완성이 된 것을 하드웨어 3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논쟁이 없으려고 하면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 왜냐면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 무결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을 하드웨어를 고정을 하고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이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 없이 노이즈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나의 바람이야. 그리고 하드웨어 3를 장착한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오너의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3에서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FSD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지. 바라는 거지. 바라는 거지. 하여간 그게 논란 없이 어떤 문제 없이 그렇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총평을 해보면 테슬라 실적 발표와 어닝콜을 들었을 때 뭔가 큰 호재가 있었거나 아니면 반전을 줄 만한 그런 것이 특별히 있었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뭐가 이렇게 주가를 반전을 시켰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전하고 다르게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 어닝콜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 그거는 또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뭐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음,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레포트 자체가 안정적으로 나오게 될 수 있는 음. 뽐뿌질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일론이 나와서 이번에 좀 어떻게 펌프질을 좀 해서 이제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주가를 띄울 수 있는 펌프질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기대도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일론이 상당히 그 안정감 있고 과장되지 않고 현실성 있게 이야기를 풀어 나갔고 뭐 그렇게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 어닝콜을 했던 것 같아. 모범 답안을 딱 제시를 하면서 채점하는 사람 편하게 오케이 만점 고 뭐 이렇게 그래서 어닝콜이 끝난 후에 어떤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뭐 일론이 무슨 말을 했다 뭐 이렇게 그런 특별한 뉴스가 없었단 말이지. 그랬지. 이번에. 쇼킹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어닝콜만 봤을 땐 특별한 게 없었다라는 느낌이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당히 안정감 있고 모범 답안 같은 어닝콜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시장에 안정감을 주지 않았을까 뭐 그렇지. 그런 생각도 있어. 응, 그러니까 믿음과 응, 안정감을 주면서 응, 그게 이제 그동안 과도하게 어처구니 없이 떨어졌던 그 주가를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응, 그런 역할을 거기서 했을 수도 있겠네. 응. 왜 주가가 올랐을까라는 대답을 찾는다면 굳이 찾는다면 이 정도 그걸로 대답밖에 나는 할 수 어, 없을 것 같고 다른 것은 뭐 예상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딱 그만큼의 이야기들을 이번 어니콜에서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야. 어쨌거나 음,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그 혹독한 겨울을 겪었잖아. 그래서 그 지난주 그게 우리한테 어떤 새로운 봄을 알리는 그런 희소식이었으면 좋겠다.